네, 오늘의 6위, 2위 소식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요. 조금 전에 강원도 원주를 찾았습니다. 지난달에 이어서 올해 두 번째 방문입니다. 비교적 잡음이 덜한 공천 과정 때문인지요. 이 전국을 누비면서 한 위원장이 밑바닥 민심을 다지는 것 같습니다. 우선 한동훈 위원장이요. 원주의 한 시장을 찾았는데 어마어마한 인파가 몰렸습니다. 환영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원주는 두 번째 왔습니다. 제가 원주에 처음 와서 지난번에 우리 당원대회 할 때 원주를 최소한 3번 이상 오겠다고 했는데요. 지금 같아서는 한 4번, 5번 오고 싶습니다. 올 때마다 너무 좋고요. 저희가 원주 시민의 삶을 조금이라도 더 낫게 하고 싶어하는, 그리고 원주 시민과 함께 가고 싶어하는 선의가 있습니다. 네. 매번 할 때마다 느끼지만 제가 참 글씨를 못 쓰네요. 원주 전통시장. 네, 지난 대선 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어퍼컷을 했는데 지금 한동훈 위원장 보니까 현장에 가면 이렇게 점프를 많이 해서 여러 사람들이 볼 수 있게 이렇게 모션을 취하는 것 같습니다.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에요. 강원도 내가 총선 전에 3번 꼭 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이 두 번째입니다. 지난 1월에는 총선 전에 강원도 3번 찾을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목소리가 굉장히 많이 쉬었었거든요. 그 당시에. 근데 오늘 왔을 때는 이 손에다가 밴드를 붙이고 왔더라고요. 아마 악수를 많이 하니까 손이 아파서 좀 흠집이 났는지 뭐 그런 것 같은데. 네. 이렇게 강원도, 특히 원주를 많이 찾는 이유는 뭘까 하니까 본인이 밝혔습니다. 원주에 나는 애착이 강하다. 왜? 가장 공천이 잘 된 곳이기 때문이다. 이거 무슨 의미입니까? 네, 공천이 잘 됐다라는 뜻에는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필승 후보를 냈다라는 것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지금 현역은 민주당이지만 이 탈환을 할 수 있는 당선 가능성이 높은 후보를 공천했다. 이런 두 가지 뜻이 같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앞으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강원도를 간다면 어느 지역을 갈지 좀 예측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춘천 다음에 원주를 갔기 때문에 다음에는 혹시 강릉을 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강원도의 경우에는 영동과 영서의 지역이 좀 다르고 북부와 남부의 정서가 다른데 이제 뭐 도청이 있는 곳은 춘천입니다만 원주는 지금 혁신도시와 의료단지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인구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태백산맥을 넘어가게 되면 이 강릉, 그다음에 동해 삼척 이쪽에도 굉장히 많은 이 시민들이 거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강원도 동료 시민을 만나기 위해서 이 강릉 쪽을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네. 자, 지금 보면요. 영상으로 보셨겠지만요. 옛날에 윌리를 찾아라 뭐 이런 저 어릴 때 그런 책 많이 봤는데 한동훈 위원장 어디 있는지 찾아야 될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몰렸습니다. 지금 이렇게 강원도를 많이 찾고 있는 한동훈 위원장 4-5번도 더 오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현종 위원님. 네. 지금 이 한동훈 위원장의 이 행보가 박근혜 당시 예전에 비대위원장 행보와 좀 닮았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좀 연상시키는 것 같습니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비대위원장일 때 네. 정말 그때 이 여당 당시 당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할 때 그때 전국을 누볐지 않습니까? 그때 뭐냐면 손에 붕대를 감고 다녔어요. 손에 붕대를. 워낙 악수를 많이 하다 보니까 네. 이게 인대가 늘어납니다. 그러다 보니 손을 잡으면 너무 아프니까 이쪽을 이제 손을 붕대를 감고 이제 이쪽 왼쪽 손으로 이제 악수를 하고 다녔거든요. 아하. 지금 한동훈 위원장도 지금 본인은 아니지만 이 악수를 안 하신 분들 자꾸 손을 당기잖아요. 세게 잡는 분들도 있죠. 예, 한 번 본인은 이제 하니까 세게 당기는데 근데 그 사람은 한 번이지만 한동훈 위원장은 거의 수천 번이거든요. 하루에 수천 번을 손을 당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바로 이 손가락 이 마디마디가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어떤 것들이 상징적으로 지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원주 지역이요. 강원도 내에서는 젊은 층들이 가장 많이 사는 곳입니다. 여기가 이제 대학 도시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바이오 단지가 있고 여기에 또 관광공사가 여기에 있고 굉장히 강원도 지역의 이제 중심 지역으로 뜨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박정아 의원이 현역 의원이지만 또 다른 지역은 지금 민주당 의원이 현역 의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 지역이 굉장히 강원도 전체 지역으로 봤을 때는 국민의힘이 조금 열세인 지역이에요. 이제 그렇다 보니 여기만 만약에 이제 이번에 확보할 경우에 강원도 전체를 얻을 수 있다 이런 이제 판단이 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직접 공천이 끝난과 동시에 바로 이 지역을 방문해서 두 지역에 대한 이제 유세 활동을 하고 있고 특히 이 지역의 강원도 중에서 가장 젊은 층이 집중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젊은 층을 어떻게 하든지 잡겠다 이런 전략 차원에서 아마 이번에 방문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주신 대로요. 2012년 총선 때 박근혜 당시 비대위원장이 원주를 6차례 방문했습니다. 그때 박근혜 효과라는 말까지 있을 정도였는데요. 새누리당이 그때 선거에서 강원 9석 전석 석권을 하는 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런 지역 방문이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다른 얘기 해보겠습니다. 정치권에요. 지금 가수 겸 배우인 얼굴 천재 차은우 씨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안기령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이 과거 유튜브 방송에서 이상형으로 차은우 씨가 아니라 이재명 대표를 뽑은 것을 두고 한동훈 위원장이 그 모습을 보고 한동훈 위원장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 차은우. 하나, 둘, 셋. 이재명. 아, 이건 아니다, 진짜. 차은우는 아니지. 일단 제가 취향은 존중합니다. 그렇지만 만약 우리 국민의힘의 후보 중에서 제가 차은우 씨보다 낫다라고 말하는 분이 있다면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절대 공천받지 못할 겁니다. 아주 높은 확률로 굉장한 거짓말쟁이거나 굉장한 아첨꾼일 거거든요. 대표의 코를 대신 파주거나 대표가 차은우보다 잘생겼다라고 하는 비위 좋은 아부꾼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정글이 돼버린 것이 지금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입니다. 저런 아첨꾼, 저런 거짓말쟁이들이 국회에 들어가면 이 나라는 지금보다 훨씬 나빠질 겁니다. 네, 그러니까 당시의 상황은 뭐 재미로 요즘 이상형 월드컵 같은 거 많이 하니까 재미로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나온 발언이었는데 꽤나 많이 파급력이 큰 것 같습니다. 차은우보다 이재명이 낫다. 뭐 이거는 뭐 개인적인 취향인 것이고 어떻게 보면 또 뭐 다른 사안들이 많이 들어가 있을 수 있는 내용이니까요. 그렇게 할 수 있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아첨꾼 발언이다. 아첨꾼이다. 이거에 대해서는 부회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이름을 참 제 입에 담기도 좀 조심스러운 분입니다. 그분, 네, 그 연예인 그분. 그러니까 저 연예인 그분을 굳이 언급을 또 야당을 공격하고 야당을 비아냥거리기 위해서 또 꼭 이용을 해야만 했느냐. 저는 그렇게 지적하고 싶어요. 저는 그분은 참 뭐 머리카락도 잘생겼을 것 같고 뭐 발가락도 잘생겼을 것 같은 그런 분인데 굳이 정치권에서 이렇게 계속 그분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상대방을 비아냥거리는데 활용하는 것은 저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뭐 예능을 뭐 다큐로 받아들였다 이런 비판이 이런 반박도 있지만 저는 이런 예능도 좀 부적절하죠. 예능에서 이런 예능이면 저는 안 볼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예능도 부족했으나 한동훈 위원장의 제1정당 여당의 비대위원장이 이런 거를 하나하나 다 이렇게 반박하면서 뭐 야당을 뭐 아첨꾼 뭐 이런 거짓말쟁이 이렇게 활용하는 건 그렇게 치면 민주당에서도 똑같은 소리가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뭐 그러면은 여당에는 뭐 그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아첨하는 사람들만 잔뜩 모여 있는 거 아니냐. 그 임금님기는 당나이기다 말을 못하는 그런 사람들만 모여 있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결국 그냥 정치가 블랙 코미디가 되는 거거든요. 좀 여당 비대위원장이 좀 품격 있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재미로 넘깁시다라고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안기령 후보, 그러니까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은 어떤 입장인지 이 한동훈 위원장이 한 아첨꾼이라는 이 평가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지 한번 봐야겠죠. 차은우보다 이재명이 낫다. 지난해 2월이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아까 들으신 것처럼 한동훈 위원장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재명이 차은우보다 잘생겼다는 아첨꾼만 생존하는 것 같다. 여기에 대해서 안기령 부대변인은 아니 나는 예능을 한 건데 이거를 왜 한동훈 위원장을 다큐로 받아들이고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장님 저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만약에 안기령 부대변인이 진짜 만약에 공천을 받지 못했다. 그랬다면 진짜 예능으로 넘어갔겠죠. 근데 지금 이 상황은 도봉에 단수 공천을 받은 겁니다. 어떤 상황들이 좀 몰려 있어요. 그런 걸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이 한동훈 위원장의
이 평가도 곱씹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안규령 부대변인이 만약에 그 민주당에게 우세한 지역에서 단수 공천을 받지 않았다라면 이건 전혀 다뤄지지 않았을 겁니다. 안규령이라는 분이 도봉 지역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또 그 지역 주민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그 인기와 지지가 있는 분인지 이런 것이 검증 없이 왜 받았을까를 따져 보다 보니 이분이 닥치고 이재명 지지자 아니냐. 근데 이런 분석이 나와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안규령 부대변인은 과거 정치 활동은 많이 알려지진 않았습니다만 이재명 대표 체제가 들어선 이후에 부대변인으로 활동을 했고 특히 이재명 대표를 옹호하는 논평을 많이 냈었기 때문에 이분의 한마디 한마디가 민주당 전체 또는 대한민국 정치 발전을 위해서 애써온 정치인이라기보다는 이재명 대표를 엄호하는 데 앞장서온 분 아닌가 이런 평가가 많기 때문에 닥치고 이재명을 외쳤기 때문에 이 도봉에서 공천을 받은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공교롭게 또 30대 청년의 막대결입니다. 안기령 후보와 김재섭 후보. 89년생, 87년생. 자, 다 공천이 됐는데요. 후보상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